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후의 벽입니다. 60대는 은퇴와 소득 단절, 70대는 병원비와 외로움, 80대는 몸이 불편해지며 의지할 곳이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행복한 오솔길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구체적인 대피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60대, 70대, 80대 각각을 위한 해법뿐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비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노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2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4명이 이미 65세가 넘은 어르신입니다. 다시 말해,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100명이 사는 하나의 마을이라면 그 마을에는 이미 10명이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습니다. 반면에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아이는 이제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균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래 사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81세, 여성 87세로 세계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두렵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래 살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명이 늘어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우리는 오래 살지만 그만큼 고생도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되신 세대는 이미 대한민국의 가장 험난했던 시기를 온몸으로 견뎌내신 분들입니다. 1980년대 경제가 막 일어서던 시절에는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1990년대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집에 있던 금부티까지 내어놓으며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 희생과 인내, 그리고 강인한 의지가 모여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된 여러분 앞에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 경제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노후를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길어진 수명, 늘어나는 병과 외로움, 줄어드는 소득과 연금. 이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과거를 이겨낸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막 고령화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의 문 안으로 들어섰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긴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이어서 각 연령대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생의 각 구간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에 따라 걱정거리가 달라지고 그에 맞는 준비법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60대에 들어서며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오늘까지 다니던 직장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60대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60세 정년을 맞은 직원 수백 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이들이었지만 제도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퇴직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년퇴직은 특정 개인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마주할 공통된 운명이라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경제적 현실은 더욱 차갑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해 55세 이후 급여는 35% 줄어듭니다. 일의 강도는 그대로인데 돈은 적어지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젊을 때는 젊다고 부려먹더니 나이 들면 싸다고 부려먹네. 씁쓸한 농담 같지만 듣고 있으면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69%가 비정규직이며 임금은 평균 29% 낮습니다. 관리직에서 은퇴한 분이 마트 계산대 보조로 서거나 전문직으로 일했던 분이 경비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회사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찍고 있네. 웃음이 터져 나오지만 그 안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0대의 84%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적으로 두 가지 가까운 질환을 동시에 앓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흔한 손님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하는 기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고도 약은 약이고 소주는 소주다라며 여전히 술자리를 지키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건강과 습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지요.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1세 초혜 씨는 30년 동안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우고 내리며 성실히 살아왔지만 정년 앞에서는 버스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몇 년의 공백이 있고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밤마다 물류창고에서 상자를 나르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버스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박스는 브레이크가 없네. 나도 멈출 수가 없어. 웃음이 돌았지만 그의 허리와 손목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세계의 주머니 전략을 꼭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한 곳에 두면 위기 상황에서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비상주머니, 갑작스러운 병원비, 집 수리비, 사고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돈입니다.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언제든 쉽게 꺼낼 수 있는 계좌나 당위 적금에 두어야 합니다. 생활주머니,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관리하는 주머니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기본 식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년에서 5년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해 두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적립주머니, 당장 쓰지 않는 여윳돈은 안전하게 장기 보관하세요. 국채나 안정적인 예금 상품이 좋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자만 사용하는 겁니다. 둘째, 건강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60대가 되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신장 기능, 시력과 청력까지 매년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압계 하나 장만해서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 두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30분 걷기,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뭘 배우냐고 하시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메시지 보내기, 은행 업무 보기, 병원 예약하기 같은 기본 기능부터 차근차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62세에 처음 강좌를 들으신 한 어르신은 지금은 스마트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돈도 벌고 또 다른 보람까지 얻은 것이죠. 여러분,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돈을 지혜롭게 나누고 몸을 꾸준히 관리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 70대와 80대에는 훨씬 덜 힘들고 훨씬 더 안정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70대입니다. 그 나이에는 또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70이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건강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실제로 70대에 들어서면 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고혈압 환자는 60대보다 훨씬 많아지고 당뇨병과 관절염도 흔합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잦아지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보건 연구에 따르면 70세에서 74세 사이에 약 9%, 75세에서 79세 사이에 22%가 치매의 증상을 보입니다. 5분 중 한 분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75세 어르신이 진료 대기 중 갑자기 본인 순서를 잊어버리고 계속 "제가 왜 여기 있죠?" 라고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진단했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나이에도 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통계에 따르면 70대의 약 25%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 노동입니다. 경비, 청소, 혹은 보조 인력, 심지어 정부의 재취업 프로그램 중 71%는 무급 봉사 형태라고 하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원봉사하면서도 봉사비 내는 기분이야. 씁쓸하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농담이지요. 외로움은 70대에서 특히 깊어집니다. 자녀들이 직장과 가정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가족과 사는 어르신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 특유의 유머는 잃지 않으시지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말할 상대가 없어서 TV에 나오는 뉴스 앵커랑 대화한다네. 문제는 앵커가 대답을 안 해줘. 듣는 이들을 웃게 했지만 그 속엔 외로움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정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마을 자체가 요양원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70대에 꼭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 관리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 예를 들어 물병 들고 팔 운동하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생활 운동을 더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입니다. 혈압, 혈당은 물론이고 치매 조기 검진도 꼭 받아야 합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0대에 들어서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교실, 탁구 모임, 성경 공부나 불교 모임 등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나가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셋째,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미루는 부분이지만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고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받을지, 혹시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시설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미리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화는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70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시험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준비를 하면 그 시험을 충분히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0대에는 과연 어떤 두려움과 의존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나이 여든이 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한다는 것, 그게 제일 무섭다. 실제로 80대에 들어서면 의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몸이 불편해져 혼자 외출하기 힘들고 작은 집안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치매는 이 연령대에서 급격히 늘어납니다. 80세에서 84세 사이에 약 27%, 85세 이상에서는 무려 35%가 치마의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5분 중 2분이 넘는 비율입니다.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시던 82세 어르신이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이웃이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문을 열었는데 어르신은 집 안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사건은 80대의 고립과 의존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큽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도 월 60만 원 남짓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녀가 도와주길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50대, 60대 자녀 세대도 집값과 교육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내 연금은 손주 학원비로 빠져나가고 내 병원비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네. 웃음 속에 현실의 씁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도 차갑습니다. 8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아이들이 편할까봐 그게 제일 마음 아프다. 듣는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80대 이상을 부르는 비속어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달피라는 표현인데 달고 달아 없앨 피라는 뜻입니다.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만큼 세대 갈등이 심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든이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준비와 연결이 있다면
그 두려움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의 35%가 최근 1년 안에 낙상 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몇 달 동안 거동을 어렵게 만들고 심하면 다시 걷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송파구 김 할아버지 82세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고 밤에는 센서 조명을 켜두었습니다. 이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안전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둘째, 돌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80대 이상 어르신의 약 42%가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요양원 대기자가 많아 바로 입소하기 어렵고 자녀들이 직접 간병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도시락 배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 박할머니 80세는 무릎이 약해져 혼자 식사 준비가 힘들어지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밥 걱정이 사라지니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셋째, 외로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0세 이상 1인 가구의 우울증 발병률은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이 할머니 81세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을 겪었지만 마을 경로당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지금은 매주 노래 교실에서 웃고 노래하며 지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80대는 의존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집, 돌봄 서비스,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을 준비한다면 두려움은 충분히 줄어듭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해법은 분명합니다. 미리 대비하면 여든 이후의 삶도 따뜻하고 당당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시 시선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늙어버린 나라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불립니다. 인구의 29% 이상이 이미 65세를 넘었고, 마을 어디를 가도 흰머리 어르신들이 눈에 띕니다. 젊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편의점, 슈퍼마켓, 안내 데스크에서 70세가 넘은 분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현실을 부끄럽게 보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병원, 약국, 재활센터, 요양주택을 한 동네 안에 모아두었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이 차를 몰지 않아도 걸어서 10분 안에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인은 짐이 아니라 경험과 책임감을 가진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떨까요? 덴마크에서는 평생 학습이 당연시됩니다. 60세가 넘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어떤 분은 정년 후에 도서관 사서로 일하거나 문화 해설사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무려 154년 동안 단계적으로 변화했기에 제도를 손볼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2, 3배나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시선을 중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60세 이상,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의료 체계는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2035년이 되면 중국 인구의 30%가 노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준비가 늦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중국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교훈은 단순합니다.
빨리 준비한 나라일수록 어르신들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늦게 준비할수록 세대 갈등과 빈곤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료기술, 돌봄 서비스, 어르신을 위한 여행 문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지혜의 보고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르신들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나이에 상관없는 세 가지 핵심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60대의 은퇴 충격, 70대의 병과 외로움, 80대의 의존의 두려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들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공통된 해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세 가지 핵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건강 습관을 꾸준히 쌓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등록이나 무거운 기구를 떠올리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빠르게 걷는 것,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TV 보면서 물병 들기 같은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근육이 유지되고 균형감이 좋아집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는 습관만으로도 낙상률이 20%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약값을 줄이는 가장 값싼 보험이다. 짧지만 뼈가 있는 말이지요. 둘째, 돈을 세 개의 주머니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집 수리가 필요할 때 쓸 응급 주머니, 매달 식비 관리비 용돈을 위한 생활 주머니,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여유 주머니. 이렇게 나눠두면 불안이 줄고 필요할 때마다 어디서 꺼내 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내 지갑은 항상 텅 비었는데 주머니는 세 개나 있네. 웃음이 나지만 주머니 전략만 잘 지켜도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을 절대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이웃, 가족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결국 병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모임에 나가고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나 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5년 더 길다고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매일 걷는 30분은 병원비를 줄이고, 세 개의 주머니는 생활비 걱정을 줄이며, 사회적 연결은 마음의 병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습관 하나라도 당장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노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떤 위험이 닥치고, 준비하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 후 수입이 끊기고, 병원비는 끝없이 늘어나고, 관계는 점점 끊어지면서 외로움만 커집니다. 결국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두려움과 의존 속에 노후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작은 준비를 시작한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에는 불안 대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힘이 생기고, 70대에는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지켜내며 여전히 활기차게 살 수 있으며, 80대에는 두려움 대신 존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는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 무대로 바뀌게 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경제 위기도, 가족의 무게도 묵묵히 버텨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걱정들도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작은 습관 하나, 세계의 주머니 전략, 그리고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저녁은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그런 빛나는 노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솔길은 언제나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